양산시는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일부 만성질환자, 돌봄교사 등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5월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를 재활용품 주 3회, 종량제 쓰레기 주 3회로 변경해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창원시의회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의회 조직 모형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북면 지역 공공도서관 명칭을 공모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4일 도교육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3월 청렴 교육정책관리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뉴스 허나영입니다. 양산시는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일부 만성질환자, 돌봄교사 등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일정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4월 첫째 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하며 추후 정부의 백신 공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접종을 시작하는 양산시 예방접종센터는 양산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설치하며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여 명을 포함한 의료인력과 자원봉사자 및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88명 등 총 110명이 배치됩니다. 특히 시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양산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협력해 양산시 만 86세 이상 어르신들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내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5월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를 재활용품 주 3회, 종량제 쓰레기 주 3회로 변경해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요일을 정해 재활용품을 주 2회, 종량제 봉투를 주 4회씩 수거해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과 택배 등이 늘어 종이류와 스티로폼, 비닐 등의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해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양산시는 재활용품 3종의 수거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 총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3회로 늘렸습니다. 현행 제도상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주 1회씩만 수거하고 있어 정해진 요일에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못하면 각 가정의 집안에 보관하였다가 일주일을 기다려 배출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재활용품 배출 요일을 지키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고 다시 쓰레기로 전락해 일반 주택 및 상가 주변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한 주에 평균 20리터 종량제 봉투 약 1개 정도를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현행 주 4회 수거에서 주 3회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종이, 스티로폼, 비닐에 첫 글자를 딴 종, 스비, 세 음절만 기억한다면 배출 일정을 혼돈하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 스비를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특례시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의회 조직 모형 권한 발굴 공동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용인시 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이치우 창원시 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 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 의회 의장, 이기룡 고양시 의회 의장과 4개시 의회 연구단체 위원과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실무팀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공동 연구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맡아 4개월간 진행됩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 변화를 예측해 광역의회에 준하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례시 지방의회 조직, 인사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착수 보고에 참석한 4개 시의회 의원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례시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용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창원이 수원, 용인, 고양시 등 3개 시와는 달리 도농복합, 해양항만, 3개 시 통합 등 다양한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만큼 지역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 줄 것을 연구진들에게 당부했으며 이어진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추진 관련 정부 관계자 면담, 특례시의회 출범을 알리는 공동 홍보 방안, 4월 말 창원시 의회에서 열리는 공동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창원시 도서관 사업소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북면 지역 공공도서관 명칭을 공모합니다. 북면 지역 공공도서관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일원에 건립 중인 도서관으로 2022년 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창원시 홈페이지 및 창원시 도서관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우수작에 선정된 총 3명에게는 창원사랑 상품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도서관 사업소 신인철 소장은 지역적 특성과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상징성 있는 도서관 명칭 선정을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도서관 사업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창도서관 도서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4일 도교육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하는 3월 청렴교육정책관리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실 수업의 대전환과 학교 행정의 대전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학교통합지원센터 교무행정팀 운영 현황 점검입니다. 교실 수업 대전환과 관련해 창원교육지원청은 기능 너머의 배움과 소통을 위한 아이톡톡을, 진주교육지원청은 방역, 학습, 돌봄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학교행정 대전환에 대해 김해교육지원청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 교무행정팀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박종원 교육감은 경남교육은 교육 공동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으로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교무행정팀을 통해 교실 수업과 학교 행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